Not about 1, 2 times, don't need to question the reason I'm yours. All yours. So what a man gotta do? What a man gotta do to be totally 정말 기가 막히게 다이어트 합니다. 이벤트 같은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계곡 사이로 토끼가 날아가고 있어. 아, 온다. 이야! 도전 50개 도전하는데 오자. 잠을 잊은 사람들의 축제. 아오모리의 네부타 마츠리를 즐겨봅니다. 너무 재밌어요. 도대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골라먹는 재미 쏠쏠한 시장 구경도 하고 익숙했던 전통 먹거리의 특별한 변신을 맛봅니다. 입이 즐겁고 눈이 행복한 곳 아오모리로 갑니다. 어느새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입니다. 올여름이 유난히 뜨거웠던 터라 이 가을 향기가 더욱 반가운데요. 제게 잊지 못할 여름을 선물해 준 곳, 일본 도호쿠에 있는 아오모리현입니다. 아오모리의 여름은 세상의 모든 푸른빛이 피어나는 시절입니다. 푸를 청해 숲을 삶, 그 이름이 가진 싱그러운 매력을 오감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계절 여름. 이번 여정은 그 시리도록 푸른 아오모리의 여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오모리현은 도호쿠 중에서도 최북단으로 혼슈의 북쪽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의 중심 아오모리시. 스가루 해협을 사이에 두고 홋카이도와 마주보고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예로부터 혼슈와 홋카이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일본 가장 북단에 있는 현에 들어왔습니다. 아오모리현. 네, 여기는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해산물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또 들, 풍부한 식재료가 가득한 곳입니다. 아오모리 항에는 2개의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아오모리의 A를 형상화한 관광물산관 건물이 현재의 아오모리를 상징한다면 그 옆에 있는 세이칸 연락선은 아오모리의 과거이자 추억의 상징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배는 세이칸 연락선이라고 그래가지고 홋카이도하고 이 아오모리하고 지하 해저 터널로 연결이 됐는데 그 전에 연결되기 전까지 이 배가 여기서 화물이나 사람을 서로 왔다 갔다 운송하던 건데 거의 크루즈 수준입니다. 1908년 취항한 세이칸 연락선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운항한 하코다 마루오입니다. 30년 된 아오모리 시장 모습 사진전. 1988년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아오모리 항에 영구 정박한 이 배는 세이칸 연락선의 80년 역사를 담은 기념관이 됐습니다. 어휴, 시장 모습만 들어. 20세기 초반 항구의 삶 속으로 짧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죠. 어휴, 대구 오징어 핫다. 이게 저거 같은데 도루묵, 털개, 연어알 있구나. 천혜의 자연을 가진 아오모리는 예나 지금이나 어업이나 농업,
목축업 같은 1차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여기가 거의 1900년대 초나 아니면 중반 정도의 아오모리 현의 주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이 됐네요. 그 시절 아오모리의 어느 하루가 실물 크기로 재현돼 있는데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물건들이 많더군요. 야, 저기 주판도 있고요. 어유,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예전에 어릴 적에 우리가 보통 보는 사과는 저 괴짝 안에 있었거든요. 저 나무 괴짝을 열면 그 안에 쌀겨 안에 사과가 이렇게 거의 숨어 있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꺼내는 재미로 이렇게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라고 그럴까? 그런 기분이 들던 그 사과 괴짝이 여기 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사과 괴짝을 보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가 문득 떠오릅니다. 살겨 속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깎아주시던 따스하고 아련한 풍경이죠.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싣고 두 섬을 오갔던 세익한 연락선. 그 시절 추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여전히 바닷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쪽 등대 보이는 쪽 그 뒤로 홋카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로 그때 왔다 갔다 할 때 보통 가는 시간이 3시간 한 40분, 50분 그렇게 걸렸다고 그럽니다. 요즘도 이제 배는 다니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하 해저 터널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홋카이도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배의 연통 위에 올라보니까 아오모리 시내가 쫙 한눈에 보입니다. 세익한 연락선이 있는 항구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아오모리시를 대표하는 맛집이 있습니다. 아오모리 자체가 북쪽으로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풍부한 해산물들이 많은데 그 해산물 갖고 만든 향토 음식이 굉장히 유명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갖고 맛보러 왔습니다. 20세기 초 아오모리 민가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식당인데요. 실제로 낡은 가옥의 목재와 생활용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슨 항아리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걸려있고 특히 가운데 보면 화로가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분위기가 쫙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오모리 사람들도 여기 오면 옛날 할머니 집에 온 것 같다고들 한답니다. 분위기에 맞게 음식도 전통 가정식입니다. こちらは、こちらせんべい汁。せんべい汁ですこちらがせんべい汁になってて、青森の郷土料理になってて、であとこちらに行くと、こちら元祖貝焼き味噌。青森の名物中の名物ですね。名物です。元祖貝焼き味噌。元祖貝焼き味噌。そうそうそうそう。どんな風に作りますか？こちらはね、溶いた味噌汁みたいな出汁の中に卵とホタテとネギ入れてふっくら焼き上げる。あ、卵が入ってます。そうですか。であとこちらね、イクラと先の腹こ飯になってますね。 아오모리에 나오는 온갖 식재료들이 천연색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센베이 갖고 이렇게 만드는 요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돼지고기가 또 굉장히 유명한데 돼지고기 갖고 만든 돼지고기 구이. 그다음에 생선구이.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지금 관심이 가는 게 이 가리비 사이즈가 제 손바닥 거의 가까운 그런 사이즈인데 이 아오모리에 된장하고 그다음에 호타테라고 그래가지고 가리비거든요. 가리비랑 넣어서 만든 계란으로 이렇게 찜같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아래를 살짝 보니까 얘를 껍질을 거의 그릇으로 사용해가지고 구운 그런 요리입니다. 스가로 해협의 어부들이 맨 처음 만들어 먹기 시작한 요리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부드럽게 탁 씹히는 가리비 속살의 맛. 굉장히 부드럽고 순한 맛입니다.
어부들이 실한 가리비로 카이야키 미소를 만들어 먹는 동안 하치노의 농부들은 밀전병 센베이로 아주 독특한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장국에 센베이를 넣은 센베이 지루입니다. 우리가 센베이 먹을 때 보통 바삭바삭 소리를 느끼면서 먹는데 얘는 그 대신에 턱 국물을 빨아들인 부드럽게 그냥 혀로 콕 불러도 그냥 끊어질 수 있을 만큼 순한 맛 그런 맛을 내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지역은 산도 좋아서 좋은 또 와규가 있습니다. 아오모리 지역의 특산품이 와규로 만든 다다케. 탱글탱글 씹히는 아주 발랄한 맛입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향토 요리 코스. 아오모리의 자연과 요리사의 정성이 담뿍 담긴 선물 세트 같습니다. 젓가락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여기저기. 네, 덩다리로 눈도 분주한데 사실 더 말씀드리면 가슴이 더 분주해요. 어디로 가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여 가지 향토 요리가 나오는 이 식당의 코스는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있어서 가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아오모리의 맛과 멋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오모리는 평소엔 한적한 편이지만 8월이 되면 확 달라집니다. 맛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평소하고 이 도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맛지리는 이 동북 지역에서 최고의 맛지리를 꼽고 있는 네부타 맛지리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사람들이 활기가 있어요. 인구 30만이 안 되는 아오모리시에 마쓰리 기간에만 찾아오는 사람이 300만 명 이상. 몇 년치 사람 구경을 저는 이날 하루에 다 했습니다.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천을 깔아 관람석을 마련하면 곧 네부타 마쓰리의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18세기 초 등롱을 띄우던 풍습에서 시작했다는 이 축제는 1958년 네부타 마쓰리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저 수레 위에서 번쩍이는 게 바로 네부타인데요. 대나무나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종이를 붙여 색을 칠한 뒤 조명을 넣은 입체적인 조형물입니다. 네부타의 주제는 무사 등의 역사적 인물이나 가부키의 인물, 건축 모형 등 다양합니다. 네부타 한 대가 행진하는 데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데요. 네부타를 따라가며 흥을 돋우는 사람들을 하네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부타 수레를 끄는 사람들을 히키테라고 부르죠. 히키테는 수레를 빙글빙글 돌리거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네부타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대형 네부타는 안에 들어가는 전구만 해도 1000여 개, 전체 무게가 4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도호쿠에서 본 맛지리 중에서 가장 화려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냥 정말 기가 막히게 다이어트합니다. 이 한여름의 더위를 훈련에 만들어준 건데요. 네부타의 어원은 졸리다라는 뜻의 일본어 네부타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을 거지를 앞두고 농사일에 방해가 되는 졸음과 애군을 쫓는 풍습에서 이 네부타 마쓰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센수모찌라고 하는데요. 맨 앞에서 부채를 들고 네부타의 움직임을 지휘하는 역할입니다. 네부타 마쓰리가 끝난 다음 날은 아오모리에 몸살 환자들이 속출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와보니까 그 이유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더위를 풀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온몸으로 축제를 만끽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잠 못 이루며 즐긴 네부타 마쓰리는 올여름 가장 뜨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축제로 떠들썩한 도심을 벗어나 아오모리현 외곽의 한적한 시골 풍경을 향해 갑니다. 아오모리현의 중앙에 푸른 지평선을 그리고 있는 스가루 평야. 이 평야의 남부에 있는 촌락 이나카다테는 일본에서 담보아트를 제일 먼저 시작한 곳입니다. 논을 캠퍼스 삼고 별을 물감 삼아 거대한 그림이나 글자를 완성하는 거죠. 아오모리 지역 자체가 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굉장히 넓은 논을 단순히 쌀만 생산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쌀 가지고 이런 작품 아트를 만들어낸다는 기발한 발상이 있는 곳이네요. 이 마을에서는 1993년부터 약 1.5헥타르 15,000제곱미터의 논에 매년 다른 그림을 그려왔다고 합니다. 저 작품은 원피스라고 얘기하는 애니메이션의 그 주인공하고 그 장면들을 그려놓은 건데요. 벼에다 색깔을 입힌 게 아니라 벼 품종이 완전히 다른 그런 품종들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이게 다 벼라니 정말 신기합니다. 궁금한 거는 이게 황금빛으로 물들었을 때 과연 지금 이 그림이 어떤 형태로 바뀌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네요. 담보아트를 시작한 지 벌써 30회라고 그러니까 30년이 된 거네요. 아까 궁금했던 그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걸 궁금했더니 담보아트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6월 상순에 벼를 심으면 여름부터 추수 전까지 매일매일 달라지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죠. (30여 년) 전 초기에는 단 3가지 색으로 글자만 몇 자 써놓던 수준이었다는데요. 지금은 10가지가 넘는 품종의 벼를 활용해 모두 7빛깔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담보아트는 이 마을의 2곳에 그려져 있는데요. 양쪽 전망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정도로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 쌀 홍보를 위해 시작했던 이 작은 이벤트가 아오모리의 명물이 된 거죠. 참 대단하네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까지 저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록빛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그 묘한 눈빛은 그대로입니다. 이때는 한여름이라 그림이 파릇파릇했는데요. 이제 곧 가을이란 이름의 화가가
또 다른 빛깔로 덧칠해주겠죠. 아오모리 서부는 따스한 기후와 너른 스가로 평야로 벼농사가 발달했는데요. 반면 태평양과 면한 동부 지역은 봄부터 초여름에 부는 차갑고 습한 바람 때문에 벼농사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konnichiwa. 자연스럽게 냉해에 강한 밀을 많이 기르게 됐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음식 중 하나가 센베이죠. 센베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순수한 원재료만 가지고 사용한 것이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뭐 깨라든가 땅콩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재료를 해서 만드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센베이는 바로 이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카미미가 이게 스미마셍. 데카미미와何のごまですか?耳この耳のことをうちの商品名 아, 소데스카. 아. 네. 자, 이 데카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붕어빵을 먹을 때 이왕이면 양옆에 좀 뭐가 많이 나와서 자투리 있는 게 좋잖아요. 그 자투리를 이야기합니다. 딱딱하게 아삭아삭 씹혀요. 씹히고 깨가 들어가서 고소한 맛은 있는데 베이스 자체는 굉장히 심플 단순하게 소금만 간이 된 그런 맛입니다. 야, 상당히 재밌게 만드시네. 밀가루에 소금과 물을 넣은 반죽을 둥근 틀에 넣고 구워내는 이 지역의 전통 센베이, 남부 센베이라고 합니다. ある程度の量で出るんですけれども多少大きいとかちっちゃいとかあるので浸してあげたりそのまま流したり 1950년에 문을 연 이곳은 벌써 3대째 센베이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기계만 봐도 녹록지 않았을 그 세월이 느껴집니다. 하치노에 시에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200개가 넘는 센베이 가게가 있었지만 지금은 10곳 남짓만 남았다고 합니다. 센베이를 굽는 가마도 돌가마예요. 우리가 보통 피자도 돌피자가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돌가마에서 굽고 있고요. 잘 익은 땅콩의 향이 확 풍기네요. 과거엔 기본 반죽으로만 만들었지만 요즘엔 종류가 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땅콩이나 참깨, 새우나 오징어 같은 다양한 재료를 첨가해 전 세대가 좋아하는 간식으로 변신 중이죠. 이번 여행 내내 제가 제일 많이 먹은 음식도 바로 요 센베이였답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먹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맛입니다. 우리는 전병 자체를 그냥 그대로만 맛을 보는데 이 지역에서는 전병을 쉽게 말씀드려서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끓여 먹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같이 먹거든요. 심지어는 이 안에다가 소를 만들어서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간식으로, 요리로 아오모리 밥상의 오랜 감초 센베이,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센베이가 유명한 하치노에에 왔다면 꼭 들러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 하치노에 안에 식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그런 시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한번 가보려고 왔습니다. 하시오쿠 센터는 재료를 사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1인 이용 시간이 2시간. 그 다음에 어른은 400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육식당 같은 데 보면 자릿세 내고 우리가 마음대로 골라서 거기서 뭐 구워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주로 벌써 이렇게 향이 생선 굽는 냄새가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내 시장 한편에 100명 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요금을 내면 장바구니 하나와 젓가락, 조미료 같은 걸 건네주고 풍로가 있는 좌석으로 안내해 줍니다. 이 바구니를 들고 이제 저쪽으로 가서 장을 보러 가야 돼요. 저는 여행 오면 관광 명소보다 시장 구경을 더 좋아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먹거리를 보면 그 지역의 삶을 엿볼 수 있죠. 도대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쪽이 다 너무 풍부해가지고 일본 최고 어획량을 자랑하는 하치노에답게 매대는 온통 싱싱한 해산물 파티입니다. 이지방 인기가 一番人気はいはネギマ。 아, 네. 도리네기마 1つ。はい。あとはちくね。これもお願いします。도리가와. 해산물뿐만 아니라 육류도 잘 손질되어 있는데요. 먹고 싶은 거 다 고르다간 바구니가 금방 넘치겠더라고요. 큼직큼직하네. 홈나오니 답변 맞. こうやって、はいそうね 응? そうそうそう。 혼수ですか? レモン。 레몬. 하이 하이. 끝이. 생굴 샀습니다. 생굴. 여기서 직접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사이즈가 워낙 커서 좀 기대가 됩니다. 기가 막히다는 소리가 이런 때 나올 거예요. 묵직한 장바구니 들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재료들이 최고로 신선할 때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곳의 가장 좋은 점이죠. 하시오쿠 센터 안에 있는 이 공간을 시치리 무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시치리는 흙으로 만든 풍로를 말합니다. 가스불이 아닌 작은 풍로의 숯불 위에서 구워지는 음식들은 보고만 있어도 즐겁고 먹으면 더 행복해집니다. 제철 맞은 맛난 것들이 다 모여있는 하치노에의 하시오쿠 센터. 아오모리 여행 와서 뭘 먹을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여기로 오세요. 이것저것 조금씩 사다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와규 분고장에서 맛보는 와규의 맛 진짜 굉장히 리치합니다. 입안에 기름이 꽉 차가지고 이 기름이 그냥 목젖을 그냥 쫙 들어가는 느낌. 제가 지금 그 점심시간 이전에 왔거든요. 근데 이 이른 시간에 그래도 많이들 오셔서 드시네요. 매일 먹는 삼시세끼지만 때로 아주 만족스러운 한 끼는 일상의 힐링이 되기도 하고 평생의 추억거리로 남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오셨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푸짐한 음식과 소소한 즐거움으로 배부른 시간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의 시장에서 바다의 짠맛을 느끼고 이제 아오모리, 그 이름을 닮은 푸른 숲으로 갑니다. 산악국가 일본엔 아름다운 산이 참 많죠. 아오모리에도 토하다 하치마네이라는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아오모리를 다니다 보니까요, 지명에 나와 있는 푸를 청자, 그다음에 모리, 숲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온통 푸름이에요. 하늘도 바다도 푸른데 이렇게 산 속으로 들어오면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 온몸이 같이 초록으로 이렇게 다 바뀌는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 바로 아오모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공원에 있는 좋은 산책로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아오모리 하면 하얗게 눈 덮인 겨울 풍경만 알았는데요. 올여름 이 푸른 매력에 제대로 빠졌습니다. 여기 오이라세 계류라고 하는 일종의 계곡 같은 곳인데 물이 굉장히 맑고요. 그다음 작은 폭포 이런 게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이쁘다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와봤습니다. 오이라세 계류는 힘든 산행을 하지 않아도 금방 만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린 계곡길입니다. 물방울이 여기까지 튀네. 한여름의 더위는 물론 여행의 피로까지 싹 씻어줄 것 같은 물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왜 여기를 계곡이 아닌 계류라 부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과장해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나이아가라 폭포? 네. 그리고 또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넓은데 물도 맑고 아주 시원하게 물줄기까지 여기까지 풀어내오는 그런 폭포입니다. 압도적으로 올려다보게 하는 풍경이 아닌 사람들과 시선을 맞춰 흐르는 폭포와 여울. 걸어도 걸어도 지루하지 않은 참 어여쁜 오솔길입니다. 여기 숲은 상당히 오래된 숲인데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이 폭포나 이런 물줄기는 굉장히 생기발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촉촉히 젖은 이 숲속의 향기와 물소리까지 주머니에 쏙 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진짜 소리 좋다. 아,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귀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초록빛 숲길에서 나오니 돌아가는 길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일찍 들어가기 왠지 아쉬운 저녁. 도시의 사람들은 여기로 모여듭니다. 일반 서민들의 그 소박한 삶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포장마차촌을 찾아봅니다. 이곳
하치노의 작은 도시에도 아주 아름다운 포장마차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치노의 번화가 뒷골목 30여 개의 주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동식 포장마차 야타이를 본떠 만든 먹자골목인데요. 아담한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영화 세트장 같기도 하고 재미있습니다. 홍등이 걸려 있는 각 코너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정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성행했던 포장마차 야타이는 위생과 도시미관 문제로 많이 사라졌는데요. 추억 속의 그 정치와 저렴한 먹거리들까지 재현해 놓은 이곳. 구경만으로도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이곳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시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막 아직 많이 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취하는 사람 없고 그냥 다들 즐거워요. 골목 전체가 발그레한 게 기분 좋게 들뜬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야, 저도 이 분위기 한껏 즐겨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당에 가게 되면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주문도 하지 않은 이런 반찬을 내줍니다. 오토시라고 그러는 건데 일종의 자리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신 사람들은 이 음식을 기본적으로 먹고 이거에 대해서 페이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장마가 끝나가지고 더군다나 또 습하기까지 해서 굉장히 힘든데 맥주 한 잔으로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여름밤의 생맥주 실패할 리 없는 조합이죠. 맥주로 입가심하는 사이 주문한 안주가 나왔습니다. これは何ですか？それがパイカです。パイカ。パイカ？パイカというのは豚のお肉軟骨なんですね。その周りについてるお肉から骨元を食べる。 아오모리산 좋은 재료들을 기본으로 써서 그런지 뭘 주문해도 평균 이상으로 맛있더라고요. 저는 씹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렁뼈가 들어있는 돼지고기. 겉은 충분히 아주 연하게 잘 익었고 안에 물렁뼈가 들어있어서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실수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주거리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손님도 늘어나고 포장마차촌은 활기를 더합니다. よく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いや、僕は初めてなんですけど、もうすごい八戸ご飯めちゃくちゃ美味しくて最高ですね。이 차는 어디로 갈까? 어슬렁거리다가 제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こんばんは。はい。これは何ですか？はい。塩焼き？塩焼き。鮎は塩焼き。あとはお醤油。え？鮎と鮎は塩焼き。ああ、そうですか。これとこれは塩焼き。こっちはお醤油ちょっと通してます。ああ、そうですか。何が美味しいですか？一番人気ははいこれです。あー、これ一本お願いします。あ、はい。ムチュというものははい、何？金物。金ムチュ？金。はい.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생선을 굽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서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생선을 꼬치에 꽂아 세워서 굽는 건 이 지역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메로구이는 많이 먹어봤지만 이런 식으로 구운 건 처음입니다. 원래도 살이 기름지면서 담백한 생선인데 맛이 어떨까요? 기름이 연하게 쫙 퍼지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그다음에 불 자체가 직화로 구운 거라 돼가지고 더욱 맛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오바상 오이시 데스. 이 메로의 맛 기가 막힙니다. 아오모리현의 북동부에는 시모키타 반도가 있습니다. 반도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을 만큼 절경인 곳이죠. 그 중에서도 으뜸 가는 경관은 산과 바다가 만나는 깊숙한 곳에 있는데요. 찾아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곰이 출몰을 한다고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내려는 가야 되겠고 야단났습니다. 지금 저 아래 내려가면 암벽이 기가 막히게 멋진 그런 절벽, 그런 풍광이 있다고 그래갖고 지금 보러 왔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이렇게 곰이 겁주고 또 벌들도 많이 날아다니고 상당히 고전을 할 것 같은데 오는 길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원래 현지 주민들만 알고 있던 비경이었다고 합니다. 깎아지른 암벽지대로 가는 길이 워낙 험해서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주차장부터 해안까지 나무 계단으로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내리막길 경사가 꽤 급하긴 하지만 15분 정도만 걸으면 해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애써서 보람이 있네. 호토케는 일본어로 부처를 의미합니다. 2km에 걸쳐 늘어서 있는 기암들은 신성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가 불상처럼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일대는 1941년 일본의 국가 명승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절경입니다. 해변 앞으로 나와 있는 바위, 그다음에 절벽으로 이루고 있는 그 암벽, 하나하나가 부처의 모형을 하고 있다라고 해갖고 부처바위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제 눈에는 제대로 된 부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부처의 이름을 얻을 만큼 신비로운 이 풍경은 2000만 년 전 깊은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에 따라 이리 보이기도 하고 저리 보이기도 하는 기기묘묘한 바위의 세상. 조각가는 스가로 해협의 파도와 비바람이지만 해석은 보는 이에게 달렸습니다. 월드컵 우승컵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 지어줬습니다. 월드컵 우승컵 부처. 저기 보이는 저 바위는 악어 부처 바위라고 명명을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푸른 빛으로 가득했던 한여름의 아오모리를 만났습니다.
야,